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오드 결핍을 알 수 있는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사실 요오드 결핍은 진짜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요오드 결핍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오드 결핍은 내 몸에서 간신히 갑상선 호르몬들을 만들 정도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요오드는 실제로 갑상선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에서 요오드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거나 분비를 하거나 심지어 근육, 지방 이런 데서도 요오드를 많이 쓰는데요. 결핍증을 다 해결할 정도의 요오드가 몸에 풍부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10%? 많아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오드 결핍을 느끼는 거는 좀 심한 요오드 결핍은 일단 목이 좀 붓습니다. 이렇게 목에 이물감도 느껴지고 목이 이렇게 좀 부어올라요. 그래서 중국 내륙이나 어떤 남미의 어떤 산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목이 좀 불룩한 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도 목이 불룩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상선에 필요한 요오드가 부족해지면은 목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큰 분들은 내가 요오드 결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원인을 모르는 이물감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이 잘 안 빠져요.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런 체중 증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요오드 결핍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오드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호르몬을 대사를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갑상선 저하로는 안 나오는데 몸의 대사는 떨어져 있고 뭔가 피곤하고 약간 추위도 타고 이런 증상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오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의 거의 한 80%가 피로감을 느낍니다. 피로감은 당연히 그 호르몬이나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느끼는 건데 그 다음에 열 생성도 안 되는 거죠. 열 생성도.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요오드 결핍이나 그걸로 인한 갑상선의 대사가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탈모도 중요하죠. 탈모랑 머리 빠지는 거 이런 게 바로 또 이제 요오드 결핍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요오드를 바르거나 먹으면 모발이 좀 두꺼워지고 머리가 좀 나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저하증에 걸린 분들은 탈모가 더 심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요오드가 부족하면 모낭이 재형성하는 게 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탈모로 이루어지고 한 연구에서 이런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갑상선 저하가 있었을 때 한 30%가 탈모 증상을 겪는다고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흔한 증상이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고 습진 같은 이런 게 잘 일어나는 분들도 요오드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드시고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나고 이런 것들이 건조감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뵀어요. 그리고 이런 요오드 결핍이 있으면 거의 한 70% 이상이 피부의 건조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건조할 수가 있죠. 입안도 건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위를 잘 타는 거. 또 이런 분들이 또 몸이 잘 붓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잘 붓고. 근데 이러한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저하시켜서 추위를 잘 탑니다. 근데 추위를 잘 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거든요. 붓는 걸 비롯해서 통증, 그 다음에 소화 장애, 여러 가지 피부 건조증이 막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만 교정해도 몸의 통증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이 호전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박수의 변화가 옵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미네랄 중에 하나가 요오드 결핍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있을 때 내가 요오드 결핍이 있는 게 아닌가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고요. 물론 코엔자임 Q10, 칼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셀레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오드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요오드는 이런 IQ를 높이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유명한데 기억력 저하, 학습력 저하,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이 뿌연 증상, 자폐증, ADHD, 우울증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태어난 아이들의 IQ가 15까지도 떨어진다고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진 아이들이 요오드를 다시 먹으면 IQ가 이제 9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있죠. 재밌는 연구가 있죠. 그래서 요오드가 충분하고 갑상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기억력과 학습력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의 그 장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요오드 결핍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크기가 작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난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데 요오드 결핍이 난임과 유산, 임신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야지 임신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임신하게 되면은 엄마랑 태아 둘 다 요오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결핍이 되면 아이들의 어떤 뇌 발달과 신체 성장 저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오드 결핍이 심하면은 유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요오드 결핍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는 생리기간의 불균형, 생리과다를 좀 좋게 하는데, 한 연구를 보면은 이런 요오드가 낮고 갑상선 수치 낮은 여성들은 거의 한 68% 정도가 생리 주기가 불균형하고요, 생리량이 너무 낮거나 생리를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생리량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오드는 과도한 환경 에스트로겐 활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오드를 통해서 어떤 생리량을 줄일 수 있고 과다한 생리를 좀 낮출 수가 있고 생리 주기가 안 맞는 거를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옛날에는 그 항생제가 없을 때 감염에 많이 써있기 때문에 면역 저하 각종 감염, 폐렴, 독감, 매독, 결핵, 기관지염, 잦은 편도염, 인후두염, 잦은 질 감염, 이런 것들이 요오드 결핍과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호르몬 장기의 병들, 유방, 난소 자궁, 전립선의 병들과 요오드 결핍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성 피로와 성기능 저하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왜냐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요오드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위산을 분비하는데 되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위산 분비하는데 비타민 B1도 있고 염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오드도 위산 분비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성 위산 저하증을 겪는 분들은 요오드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 연구를 보면은 요오드가 결핍된 분들이 당뇨가 많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뇨가 잘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도 요오드 결핍을 의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보면은 각종 동맥경화, 살이 안 빠져서 오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오드 결핍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맥경화와 대사증후군, 또 혈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요오드 결핍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오드 결핍이 있을 때 올 수 있는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이런 증상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은 게 좀 발견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요오드 결핍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한번 그 해결책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